시민보살대학 준비를 위한 파일럿 강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3회차 시민보살의 윤리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신희정 박사가 맡아서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정 박사는 초기경전에 나타난 붓다와의 대화법을 가지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원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동시에 고등학교 윤리교사이기도 합니다. 신희정 박사와 다음 주에 강의를 맡아줄 이철훈 선생이 함께 최근에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보살이 어떻게 우리 시민사회와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민보살의 윤리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형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선생님들 나름대로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민보살은 누구인가? 시민보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1, 2강에서 충분히 강의를 하셨고요. 저는 좀 더 그 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보살의 윤리는 무엇이고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배우고 가르치는 그 두 가지 행위로 일단 좀 나누어 봤고요. 이렇게 나누어 봤던 이유는 제가 공립학교의 도덕윤리교사로서 한 20년 된 그런 부분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제가 배우고 가르치다 이렇게 교육을 나누어 봤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박병기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붓다의 대화법은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타고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여서 일단 교수님 강의에서 핵심은 제가 파악한 겁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일상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이런 시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시대는 바뀌었고 출가자라고 해서 아라한이 되었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깨달음을 향한 여정으로 같이 가는 도반으로서 출가자와 재가자가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보살로서 깨달은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주체성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제가 이제 시민교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2, 3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시민사회의 장점이 무엇일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저항성 같은 그런 부분을 우리의 촛불로 이제 대통령을 바꾸고 그런 게 이제 전 세대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하지만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윤리적 결핍이 심각해졌다. 그러면 윤리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윤리의 핵심은 일관성이다라고 말씀하셔서 타인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잣대가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최소 도덕으로서 법과 규범을 지키는 것, 그리고 보다 넓은 관계망의 존재를 고려하고 세대윤리의 삶을 지향하는 것, 마지막으로 맑고 향기롭게 살면서 주변에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제 처음 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있는 닮고 싶은 시민보살들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마지막으로 자기 교육이 중요하다. 붓다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와서 보라고 해서 가르쳤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가르치고 살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 지금 현대 버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민보살의 모습은 최소한의 교양과 문화를 갖춘 시민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불교의 핵심은 저는 연기인 것 같아요. 연기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 상호 의존해서 얽힌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 그런 걸 볼 수 있다면 이 모범적 주체로서의 이 보살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제 교수님이 정리한 거고 그렇다면 이런 시민 보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저는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불교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줬다는 게 제가 불교를 공부한 첫 번째 이유였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이 팔정도라든지 육바라밀이라든지 우리가 지금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불교의 강점이다 생각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에서 활용한다면 제가 도덕 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던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공부를 이제 쭉 이어서 하면서 깨달은 게 붓다가 수행했던 방법만 배워가지고는 이게 어떤 단순히 삶의 하나의 기회나 테크닉으로 끝난다는 게 깨달았던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붓다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방법을 체득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을 알아야 붓다가 했던 방법을 제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주제에 방법을 먼저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시민보살의 윤리가 무엇인가 일단 질문형으로 제시했지만 시민보살 각각의 개념들을 이제 따져 묻고 이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시민보살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탐구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의 시민보살로서 이상적인 삶을 맑고 향기롭게 살고 있는 시민보살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였거든요. 기가민을 쳐다보고 따라하면 되니까요. 부처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분이 어떻게 가르쳤을까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건 저는 상상하기라고 좀 붙였습니다. 제가 붓다를 불러내는데 사실은 대승경전을 불러내 봤을 때는 안 와닿았습니다. 그랬던 게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이런 대승경전을 만나보면 붓다가 너무 신격화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불성을 바탕으로 대승불교가 나왔지만 너무 이렇게 이상적인 인간성으로 너무 올라가져 있어요. 뭐 단계별로 이렇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기 불교 경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대화편의 장점이 그분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상상해보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붓다는 뭐 인류의 스승이라고 4대 성인의 이제 반열에 속하면서 제가 교사로서 한 20년간 도덕윤리 교사로서 기가민으로 삼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붓다의 삶을 이제 주목해서 제 삶과 연결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철훈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썼던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불교를 처음에 이렇게 접했을 때 이 부분이 제가 기가민으로서 붓다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불러내는 방법이었어요.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고민했던 부분을 만날 수 있었던 지점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삶에서 경험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었던 사문유관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와닿기 시작했어요. 일단 고통에 주목하는 거죠. 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우리는 고통이라고 번역하면 뭐 아주 극단적인 고통을 생각하는데 제가 빨리어 공부를 하면서 이 두카라는 용어를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보통 캐고로 나눌 때 수카와 두카로 나누어서 이제 빨리어를 설명하던데요. 카가 텅 빈 공간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좋은 것을 채우면 수카가 되고 즐거움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되고 나쁜 거를 채우면 고통이 되는 그래서 그 텅 빈 마음 안에 무엇을 채울까는 결국엔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불교를 통해서 제가 이해하게 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 전과 다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문유관의 경험이 본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경험이었다는 게 제가 와닿은 부분이었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 왕자로서 이렇게 왕을 이어받아 자기가 선택하는 출가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 부분이 저는 붓다와 이제 또 개인적인 직업으로서 이제 교사를 가지면서 정말 이렇게 한 6, 7년 하고 난 뒤로 내 도덕 수업이 정말 이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 그런 회의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도덕을 가르치기 너무 어렵다는 게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사회적 목표랑 개인적 목표를 이렇게 구분했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좀 얽혀가지고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어요. 교직 생활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 나름대로 이 두 가지 답을 줬던 게 선생으로서의 붓다를 불러내는 거였어요. 초기 불교를 만나면서 그 안에 많은 니까야 안에 그 붓다가 제자들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화 상대자한테 해줬던 그런 얘기들이 마치 제가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과 하는 대화와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게, 소크라테스는 대화편이라고 하는데 붓다의 대화편이라는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붓다의 대화편이라는 말을 좀 적극적으로 쓰고 싶었고, 또 하나는 붓다가 이렇게 많은 제자들과 그다음 상대자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원리와 구조는 대기설법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는 하는데, 각각의 근기와 조건에 맞춰서 대화했다. 그만큼 이제 선생으로서 역량이 탁월하신 거죠. 그걸 보다 보면 어떤 원리와 구조가 있을 것이다 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붓다의 대화법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그걸 이제 찾아보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불러내는 거였어요. 기가민으로서의 어떤 모델 상을 잡아서 초기 불교의 붓다를 불러내는 그런 방법을 썼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시민보살의 윤리 개념 탐구가 같이 이제 작동을 했는데요.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선생으로 붓다를 불러내면서 불교를 이해하는 과정이 실제로 금강경을 다시 읽게 되면서 수보리가 붓다한테 하는 첫 질문이, 내가 선생님처럼 붓다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와서 이렇게 출가를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제 해석대로 조금 해보자면, 선생님처럼 되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을 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금강경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시죠. 금강경은 아상, 중생상, 수자상 해서 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핵심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 불교에서 중요한 게 관습적이고 타율적인 도덕 규범에서 바깥에서 만들어진 규범을 지키는 것만이 저는 도덕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계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보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저는 도덕교육과 불교는 일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이 책이 도덕윤리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하나의 전통 윤리 사상으로 큰 축으로 유교 다음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학부 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서오경은 부분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원전을. 불교 원전을 사실은 저는 학부 때 만나질 못했어요. 불교학 개론을 가지고 쭉 읽으면서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건 했지만, 실제로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보지 못했던 거.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기획했을 때 예비교사나 일선학교에 지금 도덕윤리를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먼저 일단 도움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윤리, 인문학, 불교 사상으로 해서 불교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해서 고등학교에 불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에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2022에서는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현대사회와 윤리로 뭐 바뀌는데, 현대사회 여러 문제에 이제 불교를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문학과 윤리로 이제 2022에서 이름 바뀌지만 고정과 윤리의 수심결, 금강경 등을 중심으로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요. 제가 도덕교사, 윤리교사, 예비교사였을 때 불교 경전을 직접적으로 한 구절이라도 만나봤었더라면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공부 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개론적인 부분과 함께 팔만대장경이라는 불교 경전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 구절이라도 만나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이 책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불교가 뭐 옛날 거니까 이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생각보다 이 주제별로 불교가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수신결 금강경 2022에는 초기 경전이 하나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한국 불교에는 수신결, 대승불교에는 금강경, 초기 불교에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인문학과 윤리에 이제 불교 고전이 실리거든요. 하나가 경전을 직접 만나게 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키워드로 문제를 풀거든요. 키워드로 문제 풀이 하는데 용이하게 다 가르칩니다. 요즘 책들이 키워드로 뭔가를 많이 설명해요.
말하자면 공자는 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 부분을 깔고 개념을 들어가야 된다는 게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 시절에 본인이 어떤 삶 속에서 경험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불교를 만나는데 불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붓다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된, 붓다로 살게 된 결정적인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안 다뤄져요. 불교하면 사성제, 팔정도, 연기 이런 개념들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고타마 시타르타처럼 살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왜 이렇게 인간은 고통스러운가? 이 고통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 그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사건들을 붓다로서 살게 된 삶을 배경에서 좀 이해하고 개념과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결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했던 지점이 있어요. 초기 경전을 읽어가면서 대화편을 읽어가면서 이게 정말 선생으로서의 붓다라고 했던 부분이 본인이 경험하고 검증한 것만 가르쳤다. 이 붓다라는 선생은. 그게 한마디로 저는 여법하게 살았고 여법하게 가르쳤다는 게 법이 이제 연기를 깨우친 거겠죠. 그래서 법대로 살았고 연기법을 깨우쳐 그대로 가르쳤다고 저는 이제 좀 개괄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근데 초기 경전에는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매기야경이라고 이게 이 선생님으로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던 이제 큰 가르침을 줬던 게 붓다로 살면서 옆에서 이렇게 수발 들었던 아난다만 기억하시는데 그 아난다 전에 7명의 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기야거든요. 수행하기 좋은 망고숲을 보고 와서 홀로 이렇게 수행하고 싶다고 3번이나 졸라요. 붓다가 딱 봤을 때 아주 덜 됐다. 너 여기 그냥 있어라. 다른 사람 올 때까지 있어라. 2번을 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안 됩니까 하면 이렇게 말해. 그대가 정진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3번째 이렇게 딱 말해요. 그대가 적당한 시간이라면.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라. 3번 졸으면 다 하게끔 해줘야겠구나. 부처님 대부분 3번, 경전사님 다 3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적당한 시간이라고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 적당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 부분을 제가 찾았던 걸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그 대승경제는 너무 신격화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번접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면 전 초기 경제는 붓다가 자기 입으로 실수담을 해줘요. 자기도 깨닫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다. 나도 두려움과 공포에 얽매여 있었고 거기에 집착해 있었고 그걸 자기가 들려줘요. 36경의 마하사짜카, 쫄라사짜카에서 2개의 대화편인데요. 중생으로 살아가던 시절에 그 실수담을 들려주는 게 전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지점으로 데려가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 경전에서 제가 이제 부처를 선생으로서의 붓다로 불러낼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사실 많은 것 중에서 제가 감동적인 부분만 뽑았고요.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구조화하면서 선생으로서의 붓다, 기감 도덕교사, 현대 도덕교사로서 제가 기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윤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어떤 일이라는 게 좀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늘 초기 경전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가능했잖아요. 선생님을 모르면 가서 물어보면 되고, 들으면 되고, 보면 되고, 그래서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좀 첫 번째로 깨달았고요. 저희들이 가르치는 데서 개념이나 이런 가치 동목을 다루는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붓다는 어떻게 하셨을까? 초기 경전에서 제가 이제 만났던 붓다는 이게 좀 가능했고, 그런 방법이 붓다로서의 그런 삶에 주목해서 쭉 읽어가면서 저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초기 경전을 읽어가면서 붓다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상상의 과정이 저는 사실 인문학으로 바라보는 시선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수업을 조금 다르게 정리했어요. 이 숫자가 어쨌든 전달하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수업은 이 수업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같이 닫고 바르게 가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제 제 수업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1단계는 저는 법구경 183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예, 칠불통계라고 해서 과거 칠불도 불교가 뭐다라고 말할 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한 행동을 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게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게 불교고, 사실 도덕교육도 이게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1단계라면 제가 이제 초기 경전에서 찾았던 게요. 저희 도덕과 교육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도덕함이 바깥으로 향하는 윤리적 탐구와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게 하는 성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마음 공부 단계를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라울라 대화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나눠본 거거든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사실 저희들이 뭔가 뭐 출가자로서 이렇게 선방이나 지금 이제 선수행하며 앉아가지고 계속 명상만 할 수 없으니까 거리를 두면서 내가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 내 삶 속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올라오면 그런 걸 지켜보고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1단계 부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기본적으로 도덕적 자아가 일단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이 창피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라울라한테 첫 번째 해준 붓다의 가르침인데 이게 사실 뭐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도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또 불가능한 게 불교의 핵심이 이제 무한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연기이라 핵심은 연기인 것 같아요. 이 연기를 보는 자는 뭐 진리를 보고 뭐 이렇게 핵심이 여러 번 붙다가 말하는 건데 진리를 본다. 나는 나처럼 된다라고 말했던 핵심인데 그걸 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연습해 보는 게 어쨌든 거리를 두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얽힌 상호 의존되어 있는 이런 뭐 것들을 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지적 성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가 수행,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마음 챙김, 명상들을 중심으로 출가자들이 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나눠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해봤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명쾌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도덕적 성찰,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일상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 모든 초기 경제 부처가 가르쳐주는 판단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판단과 행동에 자기가 어떻게 선택, 아까 적당한 때라면 본인이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행위 전 과정 후를 다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점선으로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이 성찰 능력을 키워가는 부분이거든요. 생이 전에 본인이 해서는 안 된다, 해도 좋다라는 이제 성찰을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행위한 후에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에게 드러내 보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는 미래를 지키기, 미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자자나 포사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옳은 행위여서 계속 해도 유익함이 늘어나면 이게 계속 본인이 그걸 해가지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닦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기 경전에서 붓다가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뽑았고 몸, 마음, 말 세 가지가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중요한 거는 이 기준이 필요해요. 점선 기준에서 성찰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왜 해서는 안 되고 버려야 되고 이건 계속해도 되는지 이게 불교는 탐진치의 유무인 것 같아요. 불교는 어떤 선악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선악이 탐진치가 증장하면 악으로 가고 탐진치가 소멸하면 선으로 가는 경전에서도 붓다가 많이 인용하는데 본인한테도 스스로 해치거나 탐진치가 작동해서 본인을 스스로 해치거나 타인은 남을 해치거나 나와 남 둘 다 해치게 되는 거면 이제 그만해야 돼. 멈춰야 돼요.
행위를 하면서 행위 전, 후로 다 해야 되는 게 이제 불교의 핵심 이제 사유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와 타자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고 눈앞의 이익만 고려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까운 동시에 먼 미래의 결과, 괴로움, 즐거움을 다 고려했는지도 묻고 있거든요. 저희 도덕과에서 크게 다루는 윤리 중에 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인문론과 공리주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대립되지 않고 이걸 다 포함한다고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될 건가, 덕을 키우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제 삶의 과정에서도 이걸 지금 하고 있고, 학생들과의 이제 그 수업과 전체적인 교육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수업으로 좀 연결해가지고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